뉴저지와 뉴욕 등 동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드론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돈도 비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집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하던 중 상공에 떠있는 드론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파코이마 지역과 리버사이드 테메큘라에서도 드론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등 동부를 중심으로 수주째 등장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 국토안보부도 드론 조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동부 해안을 따라 드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파악된 내용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지지 의사를 표현한 미국인이 54%라는 CNBC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2016년 1기 취임 당시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전망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절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개인 재정 상황 개선 51%과 미국 경제 개선 51%를 전망했습니다. 이는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각각 10%포인트와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응답자 46%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해에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4명 40%는 현 시점이 주식 투자에 좋은 시기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팀은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관세를 주요 무기로 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안팎 기업들의 로비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벽을 만난 것은 트럼프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며 그가 이런 정책을 측근들과 상의 없이 발표했다는 점도 대응의 한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업체들은 트럼프의 경고가 협상용으로 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은 관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상대를 흔들겠다는 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끔찍한 이미지를 봤으며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 의미 있는 평화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덜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과정을 언급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불응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시간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바로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조본은 특급 등기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 요구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검찰 출석 요구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보는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